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오늘은 이 들녘을 걸으면서 자주 보이는 들나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쪽 앞에 풀밭 사이에 이렇게 삼립국화가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이 삼립국화는 부드러운 부분만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으면은 생각보다는 맛이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 지상부 부분 이렇게 꺾어진 데까지만 이렇게 꺾으면은 참 부드럽습니다. 삼립국화이고 그 옆에는 박주가리도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. 이 삼립국화는 이 맛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식감도 있습니다. 이 삼립국화는 감기라든가 간 기능, 또 오줌을 수월하게 누는 이뇨작용이나 면역력에도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. 이 앞에는 여기 왕고들빼기도 이렇게 이제 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흰 찐이 나오고 이렇게 순을 따주면은 옆에서 또 더 가지를 뻗쳐서 여러 개씩 올라옵니다. 왕고들빼기는. 왕고들빼기입니다. 이 왕고들빼기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또 생쌈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하고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. 이쪽에는 이제 마순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마순은 마뿌리처럼 이 식용, 약용을 하는데 그냥 함부로 또 따면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마 종류 중에서 독고로마라 해가지고 독초가 비슷한 독초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다 해갖고 순을 따면은 큰일 납니다. 근데 그 독고로마는 이제 보면 아는데 잎이 비슷한데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각이 진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정확하지 않는 이상은 마순은 함부로 따시면 안 됩니다. 이쪽에가 마가 참 많이 있네요. 이렇게 나무를 타고 막 이 뿌리처럼 순도 효능이 같은 효능이 있고 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이 순 따면서도 납니다. 맛도 향도 비슷합니다. 이쪽에가 마가 많이 있네요. 아이고,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아이고, 그만 따야 되겠다. 이거 마순입니다. 이거 마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은 마 뿌리처럼 그 끈적끈적함도 있고 맛 향도 비슷합니다. 또 효능 또한 비슷합니다. 마순입니다. 여기 바로 보이는 이것은 쇠비름입니다. 쇠비름은 이렇게 꽃이 필 때는 노랗게, 잎은 녹색, 줄기는 붉은색, 또 뿌리는 흰색, 열매 씨앗은 검정색 해서 오행초라고 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장명채라고 부르는 쇠비름입니다. 이 쇠비름은 데쳐서 나물로 효소로 다양하게 식용합니다. 이 박주가리에는 꼭 이렇게 푸른 이렇게 벌레가 주로 이 박주가리는 꼭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. 박주가리에는 이쪽에도 박주가리 순들이 여러 개 올라옵니다. 이쪽에는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금색, 은색의 꽃을 피운다 해서 금은화라고 하는 인동초, 인동덩쿨입니다. 어린 수는 나물로, 꽃은 꽃대로 식용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금은화입니다.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이 옆에 것은 이거
땅빗사리도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고, 이쪽에는 이제 박주가리들이 순들이 이제 줄기를 이렇게 뻗치고 있습니다. 예. 박주가리. 여기 보이는 이것은 반하라고 하는 유독식물입니다. 독성식물입니다. 이 모습이 특이하죠. 이 반하라고 하는 독성식물. 또 그 옆에는 이것도 냉이 종류입니다. 냉이 종류인데 이렇게 잎이 더 크죠. 나도 냉이입니다. 냉이 향이 납니다. 돌 위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해서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석상채라고 하는 바로 돌나물입니다. 이 돌나물은 다양하니 식용하고 꽃 필 때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 돌나물입니다. 이렇게 이제 노랗게 열매 씨앗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원반 모양으로 속에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. 말랭이가 열매 씨앗이 달린 상태입니다. 이 말랭이도 봄철에 부드러울 때는 나물로 하고, 이 열매 씨앗은 한방에서는 석명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눈을 밝게 해줍니다. 연한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잎은 방패 모양을 하고 있는 이쪽에도 바로 맥꽃입니다. 맥꽃 어린 수는 나물로 이 뿌리를 식용, 약용을 합니다. 천연 비아그라로 통하는 맥꽃입니다. 노란 꽃의 열매, 개구리자리, 독초입니다. 이제 지친개도 보라색 꽃들을 피우고 꽃 봉우리를 맺히고 있습니다. 지친개는 쓴맛이 강하죠. 잎 뒷면이 흰색이고 엉겅퀴처럼 실리마린 성분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. 물가에서 자생하는 물쑥입니다. 이 물쑥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는 이 물쑥은 부드러운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줄기 또 뿌리까지 식용을 하는 쑥 종류입니다. 이 물쑥은 은은한 그 쑥 향이 참 은은합니다. 물쑥입니다. 단풍잎 돼지풀입니다. 잎이 단풍잎처럼 갈라져 있죠.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생태 교란종으로 이 단풍잎 돼지풀 국화과 식물입니다. 나물로 먹습니다. 계란 후라이처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근데 연한 분홍색의 노란색이고 대를 만져보니까 대 속이 비어 있습니다. 봄망초입니다. 봄망초가 있고 봄망초가 가장 먼저 꽃피고 그 다음 개망초, 망초 순으로 꽃을 피웁니다. 근데 대가 꽉 찬 개망초가 주로 더 많이 나물로 먹습니다. 석잔풀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석잔풀은 이 사각이고 약간 홈이 패여져 있고 꺾어보면 대속이 꽉 차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석잔풀입니다. 봄철에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,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석잔풀입니다. 이것과 비슷한 흰색 꽃을 피우는 쉽사리는 대속이 비어 있습니다. 바로 산부추입니다. 이 뿌리는 팥뿌리처럼 생겼는데 이 잎을 따가지고 맛을 보면은 부추 그 향이 극합니다. 산부추. 꽃필 때는 아주 참 예쁘게 꽃을 피우죠. 명아주입니다. 유독식물이지만 나물로 먹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자주색이나 푸른색 이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.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. 이걸 그늘에 말려서 털고 물로 몇 번 씻어내고 나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명아주입니다. 딸기나무 중에서 이렇게 연분홍 꽃을 피우고 딸기가 달립니다. 명석처럼 쫙 깔려서 자란다고 해서 멍석딸기입니다. 딸기나무 중에서도 이 멍석딸기는 어린 수는 나물로 먹습니다. 이쪽에도 석잔풀이 이제 꽃들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개망초가
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여기 만져보면 대속이 꽉 차 있습니다. 이 개망초는 나물로 먹는데 봄철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대가 막 올라올 때 부드러운 부분, 지금처럼 꽃 피기 전 꽃 봉오리 상태, 이 지상부의 부드러운 부분, 이걸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는 나물입니다. 개망초입니다. 참나리가 이제 주화가 달리고 있습니다. 이 주화가 열매 역할을 합니다. 씨앗 역할. 참나리입니다. 봄철에 부드러울 때는, 어린 순일 때는 뿌리까지 식용을 하고, 이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 참나리입니다. 이쪽에는 붉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붉은 토끼풀입니다. 이 붉은 토끼풀은 잎에가 V자형의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이 꽃 같은 경우는 튀김을 하고 또 부드러울 때는 나물로,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 붉은 토끼풀입니다. 또 그 옆에는 흰색의 꽃을 피우는 토끼풀입니다.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꿀풀입니다. 한방에서는 하고초락에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요 곰보배추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향이 참 좋습니다.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우는 이 곰보배추, 배암차지기입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, 전초는 이렇게 꽃 필 때 약재로 사용합니다. 향이 정말 좋습니다. 마른 줄기대가 있는데 그 옆에서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비수리입니다. 밤에 빗장을 연다 해서 야관문이라고 하는 바로 비수리에 이 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비수리는 비아그라 식물로 통하죠. 이 전초를, 꽃이 필 때 뿌리까지 전초를 이 차로에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. 이 비수리의 어린 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칡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용처럼 생겼다 해서 갈용이라고 하는 칡순입니다. 이 칡순은 이 부드러운 부분만 이렇게 꺾어서 데쳐서 나물로 또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을 합니다. 또한 이 칡은 전초를 다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칡순의 모습입니다. 쉽사리 택란입니다. 뿌리를 이렇게 보면 누에처럼 생겼습니다. 야생, 산에서 자생하는 것은 더 가늘고 잔뿌리가 많은데 이 재배용 이 쉽사리 택란은 누에 모양을 하고 굵습니다. 이게 쉽사리 택란이고 초석잠은 골뱅이처럼 생겼습니다. 오늘은 하천변에 보이는 들나물 30종류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